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라디오 한국 창사 18주년 기념 행사로 열린 광복 70주년 에세이대회 광복과 나 대회가 지난 금요일 저녁 터킬라 라마다 호텔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 단체장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광복, 빛을 같이 찾은 날, 어둠을 깨고 햇볕을 맛본 날, 일제의 온갖 탄압과 나라 이름 서러움 속에 통한의 눈물을 흘렸던 우리 선조들이 70년 전 8월 15일 나라를 다시 찾은 기쁨에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 속에 또 다른 눈물을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라디오 한국이 주최하고 재미한국학교 서북미 협의회가 주관한 에세이 대회에선 48명이 참가한 1차 예선을 3.4대 1의 경쟁을 거쳐 본선에 오른 14명 학생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에세이 대회에 앞서 라디오 한국 서정자 사장은 본선에 오른 학생들을 격려하며 이들이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홍보 대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2세들과 함께 또 광복 5년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식과 의지와 사명감이 없다면 우리에겐 통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배부른 돼지처럼 살다가 세월의 흐름 속에 사라져가는 민족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줄 14명의 2세들과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정신을 바톤 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 14명이 미국 속에서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게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과 정신의 광복을 함께 해주시길 감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문덕호 총영사와 재미한국학교 박경실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라디오 한국에서 준비한 광복과 나 에세이 콘테스트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세이 콘테스트지만 상당히 역동적이고 또 에세이 페스티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또 본선에 진출한 14명의 우리 2세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우리 이민 1세대 여러 어르신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광복이 뭘까, 또 해방이 뭘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2세 차세대 분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우리 한국, 또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정진하시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 라디오 한국 창사 18주년 특별 기획으로 광복 70주년과 나라는 제목으로 에세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라디오 한국 서정자 사장님 또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희가 이 주관을 같이 하면서 느낀 것은 각 학교에 이 에세이 대회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광복이라는 그 단어 둘에 대해서 잘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교육을 한다고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과연 뭐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디오 한국에서 이런 에세이를 하는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협의회에서도 우리 역사 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이 쉽게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이 빨리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이 홍보대사가 되어서 우리 민족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빛입니다. 감사합니다. And nourish our independent Korean heritage. And thank the 시애틀 forefathers 한인회 홍윤선 회장, 타코마 한인회 조승주 회장, 페더럴웨이 한인회 김재욱 회장 등 3명이 단상에 올라 만세 삼창을 외치며 한인회 간 단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페더럴웨이 청소년 심포니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와 물보라 합창단의 노래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세이 대회는 놀쇼울 중학교 7학년 정준영 군의 에세이 발표를 시작으로 뜨거운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10살 때 직접 라디오를 들으셨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엄마도 녹음된 것을 방송에서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 당시에 살지는 않았어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시대요. 그것은 일본이 항복하기 전까지 우리의 무궁무진한 재능과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인 학생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재능을 살려 존경받는 위치까지 성장하는 것, 즉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잘못된 역사와 광복의 참된 뜻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에세이 발표가 이어지며 예정 시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학생들의 발표 모습과 2부에선 홍승섭 프로듀서와 이승영 씨의 진행으로 1세와 2세가 서로 마주 앉아 이번 에세이 대회를 통해 느낀 점에 대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이루자 일부 관중들은 개인 약속을 취소하였고 모든 참석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을 격려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은근과 끈기 그리고 강인한 의지력을 갖고 계시는 진정한 한국인입니다. 모두 한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이들 14명은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1세들과 함께 지금 외모연수원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 길지만 에세이 대회에 다른 학생들이 공부한 거 같이 교환하고 또 우리 1세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하면서 이 광복 정신이 뭔지를 배우는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날은 한번 투자하십시오. 3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라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that was definitely one of the good parts about this whole thing for me. 와, 좋은 경험은요. 이게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들어서 정말 싫었는데 전혀 들어온 사람 같이 안 생겼는데 근데요. 이 친구가 한 말에 굉장히 전 지금 쇼킹 먹었어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최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8.15의 말하면 후유증이라 그러죠. 그게 그 역할이 그 임팩트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얼마만큼 하고 싶었어요? 얼마만큼 하기 싫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하니까 그래도 제가 원래 처음부터 이제 북한에 대한 열정이 좀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광복절이라는 것은 이제 잘 몰랐어요. 이제 근데 제가 아까 말하자시피
북한에도 광복절이 있어요. 이제 똑같이 나라를 찾았던 날은 나라를 찾았는 날은 똑같고 그런 게 참 와닿아서 이제 앞에 섰었을 때 진짜 제가 또 한 그런 기회가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 알릴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쟁 끝에 뉴폴트 고등학교 배여빈 양입니다. 축하합니다. 뉴폴트 고등학교 11학년 배여빈 양이 총점 637점으로 대상을 차지하며 상금 500불과 한국 왕복 항공권을 받았으며 총점에서 7점과 16점 차이로 총영사 우수상은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9학년 윤지수 양과 리누드 고등학교 10학년 최세아 양이 받았습니다. 또한 우수상은 메리노 고등학교 9학년 하진영, 커티스 고등학교 10학년 권선영, 뉴폴트 고등학교 10학년 배정빈, 벨뷰 고등학교 12학년 조수빈, 카미악 고등학교 12학년 이예지 양 등 총 7명이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200불씩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은 놀쇼 중학교 7학년 정준영, 이사과 중학교 7학년 이브리아나, 커티스 중학교 9학년 전수혁, 타드비모 고등학교 10학년 이은선, 페더럴웨이 고등학교 11학년 권혁 등 6명이 수상했습니다. 입상자 전원에겐 베스트바이 선물권과 그로서리협회 후원으로 영화 암살의 티켓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심사위원으로는 세틀벨뷰 통합한국학교 윤보원 초대교장, 재미한국학교 서북미 지역협의회 박경실 이사장, 대한부인회 김경숙 이사장,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박경민 이사장, 쇼라인시 초대 시의원 이승영, 전 국방외대 교수이며 철학박사인 민명기 교육 컨설턴트, 시인이며 수필가인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 고경호 회장이 맡아 공정한 심사를 해주었습니다. 라디오 한국 창사 18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던 광복 70주년 에세이대회 광복과 나는 미래의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2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이들을 주류사회의 홍보대사로 보내는 서북미 한인사회 이정표적인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배여빈 양의 에세이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한국 이윤석입니다. 2015년의 무더운 여름날, 세계인들은 K-팝과 한국 음식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한국산 전자제품으로 여가를 보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쳐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피와 땀을 흘린 독립열사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지 어느덧 지나긴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한 미국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민족의 자손들이 살게 되면서 우리는 역사의 현실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민족성을 묻는 질문이 있으면 한국인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는 않나요? 36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우리말, 우리 이름,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되찾은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악화된 한일 관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원한 관계는 멀지 않은 저의 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일본인 친구가 종종 한국인들이 그 옛날 일본이 한 일을 지금의 일본 사람이 한 것처럼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나라는 없어. 끔찍한 무기로 다른 나라의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일들도 있었잖아. 이런 일들로 서로 손가락질만 하면 끝도 없을 거야 라고 친구는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광복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게 너무 부족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고 창피함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뉴스에서 들려오는 한일 관계 이야기에 대해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1910년에 시작된 일제강점기는 우리 조국의 영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문화마저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창씨 개명과 정신대를 비롯해 수많은 청년과 소녀들을 강제 동원하는 등 끔찍한 일들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한인 애국단의 빛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억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항복선언을 끝으로 우리 민족은 눈물과 피로 갈망하던 조선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배운 역사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일은 아직까지 지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구글 지도에는 우리의 동해는 Sea of Japan, East Sea로 일본해라는 이름과 함께 표기되어 있고 독도는 독도도, 타케시마도 아닌 리엔코트 록스라는 프랑스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독도를 대상으로 영토 분쟁을 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말이 아닌 프랑스어의 명칭으로 사용되며 정확한 명칭인 독도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일본은 이들의 선택이 자발적이었다고, 민족 말살 통치 시대의 조선어 교육 폐지는 조선어와 일본어의 공동 사용이었다고, 한국에 대한 약탈을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나먼 미국에서 사는 우리 한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성도 높고 기회도 많습니다. 미국의 인종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문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합쳐진다면 더 큰 영향력이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제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역사 바로 알기입니다. 위안부, 한일 관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등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절을 3.1절이라 부르고 광복절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국의 역사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역사의 날조를 일삼는 일본에게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혼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친구의 말에 말문이 막혔던 경험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우리 선열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피와 땀을 흘리셨는지 배우는 것은 그들의 자손으로서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무궁무진한 재능과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인 학생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재능을 살려 존경받는 위치까지 성장하는 것, 즉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잘못된 역사와 광복의 참된 뜻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러오셨습니다. 이 열매는 역사를 바로 배우고 바로 알려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익혀 광복의 참된 뜻을 알리고 일본의 후세들과 함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기르고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기 위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매년 8월 15일은 단지 달력에 있는 휴일 중 하루가 아닙니다. 이날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국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광복절은 우리 후손들에게 자부심과 한국인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주신 선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주어진 권리에 따르는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물려받은 강한 의지 그리고 민족의 정통성이 있기에 먼 땅 미국에서도 한국 역사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광복 100주년까지 주어진 30년 동안 역사 바로 알기와 존경받는 위치에서 한국 바로 알리기에 노력한다면 광복 100주년이 되었을 때는 커다란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